하기 전에 조금만 몇 가지만 조금 체크를 하고 가겠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질문 중에 제일 난이도 있었고 쌤이 많이 물어봤던 게 29번 질문이다, 그죠? 오케이, 봤나요? 29번 질문. 지우야 한 칸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끝자리 얼마나 많지 말자. 그래서 29번 질문인 건데 여기 질문은 쌤이 여러 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들은 친구 있겠지만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이 글은 소재 자체가 길어요. 소재 자체가 어디까지 소재냐면은 뇌사가 소재 아니야. 뇌사 판정이고 또 뇌사 판정이 소재 아니야. 장기 이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뇌사 판정이고 또 그것도 소재 아니면 그것은 뭐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까지가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내용 나갈 때마다 그냥 기준이 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뭐를 달아야 돼? 장기 이식을 염두에 둔 사람들의 뇌사를 판단하는 기준. 이게 달고 들어가요. 이 시기는. 색깔이 좀 어떻게 되냐면 장기 이식은 쌤이 색깔을 원래 칠려다가 너무 색깔이 많아져서 밑줄을 그었거든요. 그것도 표시해야 된다. 밑줄 표인 장기 이식,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단어 2개 들어가겠죠. 뇌사, brain death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brain death에 뭐까지 들어가야 돼? decision이나 deciding이나 determining이나 아니면 diagnosing이나 diagnosis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뇌사 판정.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되지? 기준도 들어가줘야 돼요. 크리테리아 같은 것들. 기준. 그 기준까지가 소재고 주제는 간단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너무 엄격하면 나대의 법비 안 되고 엄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해줘야 된다? 일반 사망자와 똑같이 지급되어야 함자가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도 살짝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소재가 어느 만큼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가 지금 소재인 거야. 다시 터퍼는 빼야 되겠네요. 쏘리. 터퍼를 빼면 일단 여러분 가이드라인인 거고 기준. 근데 그 기준은 brain death를 determining 결정 짓는 거고 다시 뭐 할 때 when transplantation 조금 더 가면 뭐까지 transplantation이 뭐 되어지는 거 뒤에 is under consideration. 그렇죠? 장기 이식이 고려 중일 때.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밑에도 여기에 보면은 이 requirements가 있는데 requirements로 끝이 아니라 requirements 뒤에 뭐 붙어야 되죠? 저 뒤에 더 diagnosis of this 들어가야 되고 뒤에 뭐까지?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까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는 위에 뭐랑 똑같아? when transplantation is under consideration이랑 같은 표현인 거고 여기에 있는 the diagnosis of death는 위에 뭐랑 똑같아? determining brain death랑 똑같은 거고 위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밑에는 뭐랑 똑같죠? requirement랑 똑같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앞에 이제 나대로 가면은 가이드라인이 뭐 해야 된다? tougher, 조금 엄격해야 된다. 밑에는 가이드라인이 뭐 해야 된다? must,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을 specify, 명시해야 한다라고 legal, 법에 정해져 있다가 누구 대신 쓴 거지? 엄격한 대신 쓰는 거죠. 밑에 똑같습니다. 여기에 regulation 뒤에 이만큼인 거야. regulation 또 뭐랑 똑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requirement나 guideline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기준인 건데 이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지? for diagnosing brain death인데 diagnosing brain death 위에 뭐로 바꿔도 돼? the diagnosis of death로 바꿔도 되고 다시 위에 of determining brain death 바꿔도 되고 상관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그 뒤에 또 뭐 들어가 있나요? in potential donor, organ donor의 잠재적인 장기 이식자에 있어서라고 했는데 역시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로 바꿔도 상관없고 when transplantation is under consideration 바꿔도 상관없단 말이지. 알겠나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개념을 딱 가지면 이 글이 안 어려운데 이 개념을 못 가지면 이 글에서 자꾸 그러니까 얘들 찢지 마요. 장기 이식이랑 뇌사 판정이랑 기준까지는 얘들이 세 명이서 같은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얘를 찢지 마. 무조건 세 명은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요? 세 개의 단어가 이 글의 소재 자체가 긴 거예요, 얘들아. 그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이것도 헷갈릴까봐 한 건데 두 번째 줄에 트랜스플랜트다. 이거 지금 바로 조금 적어버릴게요. 여러분 실수할까봐. 됐죠? 여기에 있는 요게 트랜스플랜트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식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장기 이식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나중에 보면 트랜스포트라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트랜스퍼라던가 이걸로 안 됩니다.
트랜스플랜트가 심다잖아. 트랜스플랜트까지 해줘야 이게 장기 이식이 되는 거지. 트랜스포트는 그냥 전송 보내는 거고 트랜스포도 전송 보내는 거야. 지금 오른쪽에 트랜스포 있는데요. 트랜스포에 뭐까지? organ즈를 to 아달즈까지 들어가야 그게 누구랑 동의어가 되는 거지. 그게 트랜스플랜트가 되는 거다. 이거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얘들아. 여기서. 왠지 여러분 실수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주제나 내용에 위치해서 트랜스포트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트랜스 어쩌고 대충 맞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말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그 도우즈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쌤이 그때 이거 원래 조금 복잡한 내용을 생각하느라 뒤에 쌤이 풀 훔을 안 봤어. 왜냐면 앞에 내용 복잡한 거 생각하느라고. 여기가 풀 훔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고려사항 다 필요가 없어요. 고려사항이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도우즈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이 도우즈는 그냥 people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people이 들어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people 앞에 이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일단 for doge에서 doge가 people인데 for people로 가면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잘못됐어요. 사실은 여기에 제대로 쓰려면은 as doge of people까지 적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뭐 틀리게까지 우리 고칠 건 아니니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만약에 여기 제대로 돼 있으면 쓰이면 도우즈 물어보기가 참 문제 나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우즈 좀 복잡하잖아.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뇌사 진단을 판단 내리는 기준들까지가 도우즈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돼버렸죠? 문법적으로 틀려버리는 말이에요. for 빼야 되거든요. for를 빼야 되거든. for를 빼고 도우즈 오브 피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틀렸기 때문에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거 위에 있는 건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 도우즈는 people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더 깊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도우즈는 people이다. 그리고 해석만 맞춰서 간다. 그런 개념으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말한 것처럼 선생님 위에 크리테리아 막 이런 것들은요 이미 본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짚어주고 난 이 질문 조금 잘 봤으면 좋겠어. 애들은 다른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실수하고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우리 실컷 다 분석했으니까 오늘은 3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아까도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특징을 내 맘대로 정하고 해석을 위해서 일단은 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잘했어. 잘했어. 조금만 더 명확한 키워드로 조금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세상을 아까 내 맘대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맞거든요. 근데 그 내 맘대로 내 맘대로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말로 할 때 이해된 거고 이 본문에 있는 조금 더 명시화된 주제를 만들어 준다면. 축소하고 해서 응? 축소하고 비슷해.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 축소하고 확대하는 거는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 하는 방법이죠? 여기 딱 보면은 특정한 특징에 focus on 특정한 어떤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그 특정한 초점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안 나오면 여러분 어수선할 거야. 대충 내용 원래 아는 걸로 완벽하지 말고 해석하면서 해석을 하고 딱 봐도 지금 테이크 여기에서 플래티퍼시즈를 지금 예시로 오리나고즈를 예시로 들었다는 건 첫 번째 문장이 뭐라는 소리니? 아니 이제부터 예시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 여기 아래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예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take 플래티퍼시즈가 약간 어떤 느낌을 드는 거지? 이게 약간 take 뒤에 어떤 느낌이죠? for example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also가 그리면 왜 붙겠어? 예시는 몇 개 들 거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들 거니까. 그럼 해보세요. 예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시 1, 예시 2, 몇 개니?
클로즈리 해서 인디비주얼로 보이는 거고 구멍을 타니까 에코시스템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 세 번째가 있어요. 여기가 예시가 세 번째냐면은 여기가 예시 세 번째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자유고집 주관대로 얘기를 한 건 잘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블랭 하지 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석해보고 나서 그냥 뭐뭐가 뭐뭐를 뭐뭐 했다 이러고 제발 넘어가지 마. 아 그래서 이 문장은 뭐라는 얘기고 다음 문장은 뭐라는 얘기고 이렇게 내용을 잡아주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했어. 근데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Anthropologist인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데이디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액자구성으로 끌어주는 거는 접속사 대시다, 그죠? 자,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너무 제일 비껴가는 거라서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큰 전제입니다. 소재 같은 거, 우리가 약간 전제 같은 거.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by ing는 항상 뭐를 나타내는 거죠? 방법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죠.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 포커스 온인 건데 in까지 낀 거다. 포커스 온이 뭐뭐에 집중하다. 포커스 인 온 뭐뭐에 초점하게 집중하다. 똑같아요 거의. 특정한 특징. 그것 안에 있는 특정한 특징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뭘 가리킬까? 생각하면서 가야 돼 얘들아. 자꾸 그거 하게 하지 마.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특정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럼 여기에 가장 키워드는 좀 강조할게요. 여러분, focus on이란 이 particular feature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예시에서 뭐가 나올까? 이 particular feature가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오리너구리를 예로 들면은 여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closely to their fur 여기인 거지. 그들의 털에 초점을 맞춘 거지. 여기는 색칠을 쌤 조금 안 넣었지만 closely가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세밀하게 초점을 맞춘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법은 뭔가요? so 그 다음에 대시다, 그죠? so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면 뜻 안 적어도 되려나? 적자 매우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We might zoom in인 건데 이 zoom in은 쭉 해서 확대를 이렇게 시키는 거라 적자거든. zoom in 확대시키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깃털을 매우 세밀하게 여기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까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가까이 세밀하게. 정확하게는 가까이는 close고 closely는 세밀하게인데 여기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써서 어쨌든 좀 가까이게 털을 확대를 시키면은 each hair 가까이게 털이 어떻게 된다?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pearl 수준으로 들어간 거지. 저거 여기다가 여기에서는 pearl 수준입니다. 털 수준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요 zoom out이에요. 이번에는 뭐 하는 거지? 이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지만 줌인이 확대고 줌아웃이 축소다. 아웃이 밖으로 나가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얘들아. 줌아웃은 내가 멀어지니까 축소예요. 줌아웃. 줌인은 내가 가까워지니까 확대가 되는 거고. To the extent where인 건데 이거 그냥 수거처럼 외워버리세요. To the extent where까지가 이게 수거로 하나의 접속사처럼 쓰여서 뭐뭐 하는 정도로 또는 뭐뭐 하는 정도까지라고 됩니다. 여기에는 번역이 정도까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 그 한 고2 후반 정도 되면은 독해에 되게 잘 나오는 수가예요. 그냥 to the extent where이고 동의어가 to the extent to which고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오거든요. 조심할 점은 여기 where를 써야지 which를 쓰면 안 된다. where입니다. 정확하게 쓰면 to the extent to which예요. 정확하게는 그래갈 필요 없고 it appears as a single uniform object입니다. 여기는 굳이 하자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오리 너구리 이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지? 하나의 uniform object인 거죠. 그러니까 딱 오리 너구리 한 마리 딱 단위. 그 정도가 앞에는 털 수준인 거고 이제는 오리 너구리 한 마리. 오른쪽에 single 하나의 uniform object. uniform이 무슨 뜻이니 얘들아?
획일적인 하나의 단이라는 거지. 오린 어구리의 발도 오린 어구리의 일부분인 거고 눈도 오린 어구리의 눈인 거지. 하나의 그래서 오린 어구리인 거잖아요. 싱글 유니폼 통일된 하나의 어떤 물체로서 여기에서 들어간다. We might take the platypus를 as an individual. 그래서 요게 앞에서 나왔던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게 예시 2번 반복이에요. 2번 반복이야. as an individual은 뭐야? as an individually single uniform object가 지금 뭔가요? 그게 individual이잖아. 하나의 개체로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or 또는 treat it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it은 위에 나와 있는 오린 어구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린 어구리를 의미하는 거고. 오린 어구리 이꼴 뭐라는 거야? part of a larger unit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오린 어구리를 뭐로 보는 거지? 더 큰 거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앞에서 예시 2단계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린 어구리의 발 자체를 따로 떼는 거야? 아니잖아. 그 발을 뭐라고 보는 거야? 오린 어구리라는 one individual, one single uniform object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오린 어구리를 뭐라고 보는 거라고요? 포유류라는 동물 중에 한 부분으로 보는 거라고요. 내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뭐가 되는 거지? 단위가 스피시즈나 또는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는 거냐면요. 위에 나와 있는 focusing on particular feature야. 특정한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특정한 초점 맞추는 그 particular feature의 어떤 거지? 크기가 되는 거예요. 크기. 그러니까 오린 어구리가 있으면 털 수준에서 이걸 관찰을 할 거냐 아니면 오린 어구리라는 한 마리의 어떤 동물 개체로서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오린 어구리 자체를 어떤 동물의 한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유류 전체라는 관점에서 또는 자연의 생태계 전체라는 관점에서 볼 거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s 뒤에 딱 여기도 as 뒤에 딱 여기가 지금 초점 이게 뭐지? particular feature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내가 한 말. 그러니까 예시가 세 가지로 들어간 겁니다. 이해됐죠? 전부 다. 여기서 예시 1, 예시 2. 색깔 좀 귀찮기는 한데 근데 내가 색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또 같은 색으로 그냥 적어버리더라고. 좀 힘 빠지게. 난 이거 색깔 바꾸기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 갑니다. 조금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It's possible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다. Move between many of these perspectives. 이 perspective 자체가 아까 뭐 하는가? 특정한 피처에 포커스 온 하는 게 관점이잖아. 이런 어떤 털 수준, 동물 수준, 어떤 생태계 수준, 종 수준의 이 관점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 move,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들어간 거고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we may need some additional tools and speed. 근데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동을 하려면 조금 뭐가 필요할 수는 있어? 추가적인 어떤 도구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죠. 뒤에 찌끄레기는 또 뭐가 될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To zoom in on individual pieces of hair 하거나 또는 zoom out to entire ecosystem이고 여기는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individual piece of hair는 어떤 거지? 예시 1. 그렇죠? 예시 1. 여기는 에코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예시 3. 중간에 예시 2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병렬 구조니까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잖아요.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개의 털 조각조각 수준으로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터널 전체 생태계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올더웨이 묶여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약간의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는 있다. 여기는 다시 뭐냐면은 이동 가능이에요. 이것들 사이에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또 however입니다. 하지만 crucial 뭐 중대하게는 안 보이냐? 결정적으로는 we can only take up one perspective at a time.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을 조금 내용일치해서 물어보세요. 내용주의.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취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에
하나만 가능. 한 관점만 가능. 이거는 주제에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제 사실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특정 관점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가 주제가 될 건데 거기에서 여기 지금 쌤 파란색 놓는 거는 다 뭐하는 거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특정 관점은 테이크업 가지는 취하는데 하나의 관점을 어떻게 에러타임 무슨 뜻이죠 이게? 한 번에 하나만 가질 때. 바꿔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생태계의 일부분이자 하나의 개체이자 여러 개의 털이 모여 있는 존재로서 같이 이걸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다. 밑에 나옵니다. We can pay attention to the varied behavior of individual animal이거든요. 요거도 굳이 하자면요. The varied behavior of individual animals는 앞에서 보자면 예시 몇 번이랑 비슷한 거지. 예시 3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걔들을 single species로 묶어버린 그래서 one unites them into a single species는 누구랑 비슷한 거죠? 예시 2번이랑 비슷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as part of visual ecological pattern으로 들어가면 예시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야 돼. 이거 제발 그 내신이라고 그 쌤 여기 내신 때마다 쌤 여기 저부터 뭐 적었지 얘들아? 삼각 암기로 달아가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세요.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고민을 하고 쌤을 듣고 나서 아 이건 줄 알았는데 아 맞네 이렇게 된 거였네 이렇게 깨닫는 거랑 그냥 쌤이 얘기해 주니까 뭐 그렇다네 라고 따라가는 거랑은 그 질적인 가치 수준이 아 이거 완전 달라요 얘들아. 이거 오늘 자꾸 꽂아주면 안 해요. 우리 공부 이러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잘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해도 잘 안 늘어요.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있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시간이 늘 부족해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효율성 내가 맨날 얘기하죠. 효율성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는 거 하나도 효율적인 거 없습니다. 학생들이 효율성 찾는 건 나 한 번도 못 봤어. 학생들이 찾는 건 다 뭘 찾지? 좀 더 편한 방법을 항상 찾지. 편한 걸 찾지 효율적인 거 안 돼. 효율적인 거는 짧은 시간 대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 답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표현 다 달라. 뭐지? 옛날엔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자기주도. 그쵸? 다른 말로 요즘에 최근에는 뭐라고 불렀지? 메타인지라고 불렀어요. 한동안 되게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되게 핫했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쌤 뭐라고 설명했죠? 제발 생각하면서 해라라고 쌤 얘기를 했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야.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야. 머리 비우고 그냥 있다가 쌤 적어주면 그냥 외우는 거는 뭐가? 그러면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거거든. 메타인지가 뭐지 이게? 메타인지가 내가 어떻게 할까거든. 메타인지 이거 제일 처음 메타인지 주장하는 사람이 합된 게 뭐였어요? 상위권 학생들 하버드 될 거야 아마 기억 확실히 안 나는데 하버드대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데려오고 최상위권 학생들을 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을 주고 단어를 몇 개 외우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지?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상위권하고 최상위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 사실은 중에서 상위권 차이 내거보다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의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테스트 해봐도 똑같은 거야 애들 능력이. 그럼 뭐지 얘들이 뭘 가를까 했는데 뭘 물어봤냐면은 너 1시간 주면 단어 몇 개 외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상위권 애들은 얼추 비슷하지만 틀리는데 최상위권 애들은 거의 근사치로 적어냈다는 거지. 제가 한 50개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면 한 50개 외우는데 상위권 애들은 제가 한 40개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또는 60개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50개 외운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연구 발표가 뭐였냐면은 최상위권으로 가는 학생들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메타 측정할 수 있는 자기 어떤 능력에 대한 인지 능력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한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랑 같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클리니션 공부를 하면 90분이니까 내가 요거 내용 꼼꼼하게 정리해서 이해하려면 30분 정도 걸리겠네. 그걸 생각을 하고 예습을 할 때 오늘 내가 예습을 좀 내용을 알아야 쌤말 수업 들을 때 그거 정리되면은 내가 나중에 그 뒤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이 본문이 내가 완벽하게 숙지가 좀 되겠네. 이게 메타인지거든. 결국은 똑같은 말인 게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잔소리고 채권하는 말이긴 한데 자꾸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얘들아. 까먹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지금 틀려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틀리는 학생들이랑 지금 그냥 머리 비운 학생들하고 안 똑같다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We can pay attention to 뒤에는 individual animals가 핵심이 아니고 individual animals의 어디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다양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양한 행동이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까 말했던 털 같은 생김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특정 생김새, 특정 동작, 특정 상태 그걸 지금 여기에는 varied behavior로 갔으니까 사실은 뭐랑 동급이다? 털하고 동급이라고요. 그 오리 너구리가 가진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털은 이렇게 생겼고 걸을 때는 이렇게 걷고 수영할 때는 이렇게 수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안하다 끔찍했지. 요새 성분을 시기 틀어주는 거 그렇구나.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해가 안 됐을까 봐. 쏘리. 맞아, 이렇게 해야죠. 두 번째로는 what unite them이거든요. what절이거든요. what절은 무조건 무슨 취급이다? 주격으로 쓰일 때는 단수 취급이다, 그죠? 그리고 요거 수가 알고 있죠. unite A into B.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지? A가 변화의 느낌입니다. into는 항상 변화의 느낌이에요. B로 결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em인 건데 이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single species니까 여기는 어디가 초점이 되는 거죠? 또 다시 체크를 하자면은 single species인 거지. 여기는 varied behavior가 되는 거고. 이걸 뭔가 하나의 종으로 딱 묶어버리는 어떤 그 특징.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 있고 몸통 있고 다리 있고 합치면 이걸 하나로 합치면 요거는 뭐야? 오리 너구리야. 하나의 개체로 보인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또 요거 앞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look at A, as B 역시 뭐지 이거? A equal B라고 여기다 consider A is B, regard A is B, see A is B, view A is B 역시 A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시 뭐라고 보는 거야? 일부분이라고 보는 거지. 더 큰 생태적인 어떤 패턴의 일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조금 나 강조할게요. OR. 지금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예시야? 세 가지 관점을 예시로 드는 예시가 아니라 바로 앞 문장이 뭐에 대한 예시야?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가능하다에 대한 예시잖아. 근데 그게 없잖아요. 어디 들어있어? 그게? OR에 들어있다고요. 아니 여기 A, B or C잖아.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에 하나만 이 못 오면 안 된다고? and 오면 안 돼요. 완전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 개는 만약에 여기 and가 와버리면 어디 갔냐면 아까 어디 갔어? 예시 1, 3 여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아니라고. 여기 앞에는 세 가지 예시를 들어준 거고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아까 말했던 예시 1, 2, 3 중에 A, B, or C 세 개 중에 몇 개만 한 가지만 뭐 할 수 있다? pay attention to 할 수가 있다요. 만약 이거 or and로 바꿔서 틀린 부분 만약에 내용상 어색한 부분 이런 식으로 꽉 물어보면 뭐 차이도 엄청 많을걸요. or 중요하다. 봐주세요. 여기 or 봐주세요. 세 개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Every possible perspective 모든 가능한 관점은 in verbs인데 이거 좀 유치한 거 좀 할게. 색깔 좀 섞여버렸네. every는 무조건 단수 명사가 오고 뒤에도 단수 취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관점은 다 포함하는데 emphasizing certain aspects and ignoring others입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나는 이 ignore이라는 단어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이게 병렬 구조거든요. 특정한 측면들은 강조를 하는데 다른 측면들은 무시를 한다는 말이잖아. 왜 무시가 나와야 돼? 바로 위에 나온 것처럼 뭐 하니까 여러 관점 중에 우리는 몇 개만 취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만 취할 수. 만약에 우리가 varied behavior에 초점 맞추는 관점을 가진다면 single species로서의 특성이나 아니면 bigger ecosystem의 파트로서의 특성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도 결국 뭐 하는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as part of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주제만 살짝 한번 정리할게요. 약간 서론처럼 들어가서 요거는 약간 별로 안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 관점, 퍼스펙티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정 관점에 뭐다?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프로스로 들어가는 거는 뭐다? 한 번에 하나씩 한 관점씩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소재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조금 봐줘야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은 그냥 요거 별로 없어도 되는데 요거는 괄호를 치인 이유가 주제에는 빠져도 됩니다. 알겠죠? 학생 녹색이 소재고 파란색이 키워드거든요. 빨간색 좀 빠져도 괄호 치다는 부분은 좀 빼도 됩니다. 근데 요걸 했을 때 요 뒷부분만 요것만 있어도 주제가 된다. 주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좀 지금 다 이해됐지? 여기 어떻게 좀 강조를 할까? 여기 OR 여기에서 이그노링 여기 에러 타임 이런 거 특히 잘 봐줍니다. 생각보다 글에 반절이 지금 한 번에 하나씩에 많이 가 있다. 알겠죠? 요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한 번에 하나씩만 취할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설명 필요했으니까 이거 필기하고 갑시다. 그렇지? 요즘에 수행 때문에 바빠서 솔직히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은 내가 조금 많이 믿어.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 내가 하고 앞에 한 것처럼 뭐 결과도 다 잘 나온 거 한 거 다 성실해서 그런 거 맞는데 오늘 조금 수행 때문에 피곤한 것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꾸 쪼아줘요. 내가 안 쪼으면 특히 느슨해져서 선생님, 20번 말고 10번 어떻게 생각해요? 넌 지금 할 거부터 제대로 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지금 이걸 자꾸 왜 적고 지금 클리닉부터 해야지. 이건 내가 남아서 적어야지. 왜 지금 이걸 적어? 이건 지금 하면 안 되지. 왜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 할 것도 많은데 이걸 지금 여기 계속 불편해 지금. 여기다 너 더 남아야 돼. 무조건 남아야 지금 보내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너 무조건 남아야지. 클리닉부터 하세요 지금. 단어하고 서머리부터 해. 네. 선생님, 화요일에 뭐를 했죠? 응? 화요일에 뭐 했었죠? some all every any all every each some 아까 테스트 본 거. 화요일에 그럼 목요일 아니에요?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네. 그 전에 한 게 그거지. 저기 너 제일 처음에 항상 원하고 저기 뭐냐 it하고 차이점 했잖아. 펼쳐봐 책. 이게 뭐지? 원하고 it. 맞나?
문제도 안 만들어 오고. 빨리 해. 그러니까. 선생님 저번에 영작 없었죠 금요일에. 아니요, 영작 없는 날 없어요. 영작 항상 반복이고. 선생님이 화요일 때는 저번 주에 했던 것들 둘 중에 5개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5개인데요. 5개야? 네. 5개 뽑는다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영작은 무조건 반복인데 뭐. 내일날 때는 5개라고? 아닌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화요일 날 반복할 때 5개 뽑아서 한다고? 아니잖아, 다 하는 거잖아. 영작. 그러니까 앞에 그대로야. 5개 얘기한 적 없어 나는. 레일라 쌤이 얘기해. 나중에 레나 쌤 오시면 말씀드려봐. 그거 다시 여기 앞에 바꿔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냥 다 해. 다 하세요. 바쁘게 해. 아 귀찮은데. 귀찮다고 할 그게 아니지 지금. 네. 거기 이제 앨범이 단수명사 단시 취급. 단수 취급. 인볼브즈 뒤에 S 붙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수 취급의 단취라고 보시면 단취. 점 있어 점. 머리로 이해하고 해야지 그냥 보고 베껴 그리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 그래서 위에 여기 every perspective고 involved잖아 지금 S 붙인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관점 모르겠어. 예시는 3개 들었지만 5개, 6개, 10개도 가능할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시 1, 2, 3번 중에 너무 2번에만 지금 꽂혀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해 줘야 된다 얘들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시 1번은 오리 너구리를 안 보고 오리 너구리의 눈에만, 털에만, 손에만, 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예시 3번도 오리 너구리가 아니에요. 포유류의 어떤 특징인 건데 그 포유류에 지금 예시로 오리 너구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특징이 뭔가요? 항상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호흡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 특성이 있을 건데 오리 너구리의 그런 특성에 집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체온이 항상 일정할 것이고 이런 것들 과학 지식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플라톤의 리얼리즘 자체가 밑줄을 쓰면 끄었죠. 여러분 밑줄은 무시하지 마. 밑줄은 제일 덜 중요하기는 하지만 색깔이 너무 많을 때 쌤이 밑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소재입니다. 플라톤의 리얼리즘이 소재예요. 실제론이라고 하죠. 한국어 번역으로.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리얼리즘. 자 뭔가요? 플라톤의 리얼리즘 설명해보면 그 이데아라는 연구도 완벽한 애들이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불안정한 반응이 현실이다. 현실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얼리즘은 레알이잖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좀 드릴게요. 이게 얘가 레알이잖아요. 그렇지? 얘가 레알인데 레알이라는 것은 이 리얼리즘의 실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상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이상의 반영.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적인 게 서클 1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동그란 요 원에 동그란 요 림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둥그런 컵이라는 거는 원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데아 내지는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거는 유니버셜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니버셜즈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원의 형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인 건데 이 현실적인 반영의 특징이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유니버셜은 완벽한 원인 거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실제들은 전부 다 뭐지? 그것에 완벽한 것에 대한 불완전한 반영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도 바로 주제는 뭐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erfect한 universals라는 표현을 썼어요. universals 여기에서 뭐 번역은 이걸 뭐 이상하게 다 어쨌든 간에 의 뭐 한 것이다 imperfect한 reflection이다 반영이다. 여기 주제가 됩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리얼리즘은 include all aspects of experience 모든 종류의 경험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모든 경험의 종류를 포함한다가 무슨 말이니?
힌트. 다음 문장. 하지만 is most easily explained. 가장 쉽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데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mathematical and geometrical objects such as circles 함으로써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게 다를까? 맞아요. 지금 다른 수준도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할게요. 이 experience는 이게 어떤 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도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추상적인 것 등등등등등등 전부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도 현실에 우리가 보는 한 측면인 거잖아. 사람이다, 동물이다, 바퀴벌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는 원 모양이다, 삼각형 모양이다 이것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큰 수다, 작은 수다라는 숫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랑이다라는 것도 있겠죠. 약간 원리가 들어가면은 사랑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상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어떤 행위라든지 감정이나 어떤 숭고한 것에 대한 어떤 완벽한 어떤 사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남녀간의 사랑이나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이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왜 하필이면 mathematical하고 geometrical을 골랐냐? 말 그대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뭐 되니까? 쉽게 설명이 되니까. 사람 가지고 설명해서 설명했지만 조금 어렵잖아. 그런데 도형이나 이렇게 기하학이나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키워드인데 여기에 숫자, 특히나 여기에 있는 기하학이 들어가는 건데 이 숫자하고 기하학은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키워드가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주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은 플라톤의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인 건데 그 예시로 뭐를 든 거야? 원 모양, 삼각형 모양, 특히 서클, 원 형태라는 기하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준 거지 무조건 기하학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주제 키워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봐줄게. easily 부사지 끄레기고요. 중간에 앞에 is explained는 동사 뭐 조심해주면 될까? 수동태인 거 조심해주면 되겠죠. 근데 가장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by ing는 항상 뭐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방법이잖아. 그래서 뭘 하게 되면은 수학적인 물체, 정확하게는 mathematical object고 geometrical object인 거예요. 수학적인 어떤 물체, 숫자, 수학적인 물체는 숫자라든지 뭐 이렇게 기호 같은 게 되겠지. 수학적인 물체가 기하학적인 물체의 nature는 무슨 뜻일까요? 본질이지. 본질을 고려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너희가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색칠은 없지만 여기는 조금 뭐 조심해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내용주의합니다. 내용주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예를 들자면은 기하학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제일 쉽게 내가 뭘 가지고 설명을 할게? 숫자 내지는 기하학으로 설명을 리얼리즘을 설명할 건데 숫자 내지는 기하학으로 설명을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He asked the question, what is a circle이냐? 여기에 있는 이 circle이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geometrical object에 대한 일종의 예시가 되는 거죠. 우리 기하학적 중에서 제일 설명하기 편한 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You might indicate a particular example. 구체적인 예시인데 carved가 요거 수동인 거 알겠죠? 깎여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드로운도 수동입니다. 두 개. 그래서 돌에 깎여진 예시거나 아니면 모래에 그려진